며느리가 바람 피운다. 저는 석 달 동안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증거도 충분했으니까요. 매주 수요일 정확히 오전 10시 화장하고 나가는 며느리, 빈손으로 돌아오는 며느리, 방에서 몰래 전화하는 며느리, 틀림없었습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요. 그래서 뒤따라갔습니다. 오늘로 세 번째였어요. 버스 정류장. 분명 다른 남자와 항상 이 시간에 만나는 것 같았어요. 오늘은 기필고 그 장면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어요. 그간 석 달 동안 얼마나 기다린 순간이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되나 그런 걱정도 앞서서요. 하지만 그것보다 일단 불륜의 장면을 잡는 게 우선이었어요. 몇 분 뒤 저는 절망에 빠지고 말았어요. 정말 상상도 못한 그 순간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모든 건 석 달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석 달 전, 5월 초순이었습니다. 지연은 우리 아들 준호와 결혼한 지 2년 차, 조용하고 착한 며느리였어요. 시집와서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 없고 아침마다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고 저한테도 늘 공손했습니다. 완벽한 며느리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벨소리가 울리자마자 지연은 재빨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더니 목소리를 낮춰 속삭이듯 통화했어요. 5분쯤 지났을까요? 방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눈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누구 전화였니? 제가 물었습니다. 아, 친구요. 무슨 친구? 대학교 친구요. 지연은 시선을 피했어요. 뭔가 숨기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친구 전화를 받는데 왜 방으로 들어가죠? 왜 문을 닫고 속삭이죠? 왜 얼굴이 붉어지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지연 생각이 났어요. 내가 예민한 걸까? 아니야, 분명 뭔가 이상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연은 평소처럼 아침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시금치 무침. 맛있었습니다. 정성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뭔가를 숨기려고 더 잘해주는 건 아닐까? 사람의 마음이란 게 참 이상합니다.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의심스러워 보여요.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준호가 출근하고 나서 지연은 설거지를 하며 콧노래를 불렀어요. 평소에는 조용한 애가요. 왜 노래를 부르지? 무슨 기대되는 일이라도 있나? 설거지를 마친 지연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10분쯤 지나 나왔는데 옷을 갈아입은 모습이었어요. 검은색 니트에 베이지색 치마. 화장도 연하게 했습니다. 립스틱은 핑크색이었어요. 어머님,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니? 시장 좀 다녀오려고요. 시장이라고요? 저는 지연의 손을 봤습니다. 장바구니가 없었어요. 작은 핸드백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장바구니는? 아, 그냥 좀 둘러보려고요. 지연은 어색하게 웃었어요. 뭐 살 거 있으면 말해. 엄마가 살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바람 쐬러 나가는 거예요. 바람을 쐬러요? 화장까지 하고요? 그래, 다녀와. 지연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곧바로 창문으로 갔어요. 지연이 골목을 빠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걸음이 가벼웠어요. 마치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것처럼요.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뒤따라가 봐야겠다고요. 대체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저를 속이고 있는지, 정말로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건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지연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지연은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침 준비를 하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 준비를 했죠. 하지만 화요일 저녁이 되면 또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또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통화했습니다. 이번엔 10분 넘게 통화했어요. 나올 때 지연의 얼굴은 환하게 밝아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수요일 아침,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준비했어요. 외투와 모자, 선글라스까지요. 들키면 안 되니까요. 지연이 나가면 저도 뒤따라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할 때가 온 겁니다. 챕터 3. 뒤따라가는 발걸음. 수요일 오전 9시 50분. 지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옷을 갈아입은 모습이었어요. 오늘은 흰색 블라우스에 청바지. 머리도 곱게 빗었습니다. 화장은 어제보다 더 진했어요. 립스틱 색도 더 선명했고요. 누굴 만나려고 이렇게 꾸미는 거지? 어머님, 다녀올게요. 응, 다녀와.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곧바로 일어났어요. 외투를 걸치고 모자를 눌러 쓰고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충분히 거리가 벌어졌을 거예요. 저도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골목 끝에 지연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뒤따라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들키지 않게요. 지연은 큰 길로 나갔습니다. 저도 따라 나갔어요. 신호등 앞에서 지연이 멈춰 섰습니다.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10m 뒤에서 멈췄습니다. 다른 사람들 뒤에 숨어서요.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지연이 건너갔어요. 저도 건넜습니다. 갑자기 지연이 멈춰 섰습니다. 휴대폰을 꺼내더니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어요. 저는 근처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응, 나 지금 가는 중이야. 곧 도착할 것 같아. 응, 오늘도 그 시간에 갈게. 알았어. 그 시간이라니? 무슨 약속이 있는 건가요?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지연은 통화를 끝내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걸음이 조금 빨라졌어요. 서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놓치면 안 되니까요. 5분쯤 더 걸었을까요? 앞에 버스 정류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버스를 타려는구나.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지연은 버스 정류장 앞에 섰는데 버스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기만 했습니다. 손에는 뭔가 들려 있었어요. 작은 봉투와 노란색 꽃. 저는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10m도 안 되는 거리였어요. 지연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저는 더 몸을 숨겼어요. 지연은 천천히 버스 정류장 표지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버스 정류장 한복판에서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서요. 봉투와 꽃을 땅에 내려놓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어요. 뭔가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기도였을까요? 주문이었을까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체 뭐라는 거지? 왜 버스 정류장에서 무릎을 꿇지? 왜 기도를 하지? 그때 더 충격적인 걸 봤습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울지? 대체 무슨 일이길래? 5분, 10분, 15분. 지연은 그렇게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봇대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다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어요.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대체 뭐라는 건지요? 그때였습니다. 지연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봉투와 꽃은 그대로 두고서요. 뒤돌아서려는데
바람이 불었습니다. 센 바람이었어요. 봉투가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황급히 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봉투는 바람에 실려 제 쪽으로 날아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잡았어요. 작고 하얀 봉투였습니다. 손으로 정성스럽게 만든 것 같았어요. 겉면에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엄마라고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펼쳤습니다. 편지가 한 장 들어 있었어요. 지연의 글씨였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엄마를 기다립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서 있던 이곳에서요. 매주 이 시간에 올게요. 언젠가 엄마가 다시 오실 때까지요. 사랑합니다, 엄마.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서 있던 곳? 그때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연과 눈이 마주쳤어요. 지연은 제가 봉투를 들고 있는 걸 봤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챕터 4. 숨겨진 진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와 지연 두 사람은 그렇게 마주보고 서 있었어요. 10m 거리. 지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게. 지연이 말을 더듬었어요. 저는 봉투를 움켜쥔 채 지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났어요.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여기서 뭘 하는 거냐? 대체 누굴 기다리는 거야?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대답해. 지금 당장. 죄송해요, 어머님. 뭐가 죄송해? 설명해봐. 이게 뭐냐고. 저는 편지를 지연 앞에 내밀었습니다. 지연은 편지를 보더니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싸우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저는 정신을 차렸어요. 집에 가자. 지연의 팔을 붙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은 말없이 따라왔어요. 계속 눈물만 흘리면서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 앉았어요. 지연은 소파에, 저는 맞은편 의자예요.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말해봐. 대체 무슨 일이냐? 침묵. 지연아, 엄마가 묻잖니. 여전히 침묵.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엄마한테 숨길 게 뭐가 있니? 말해봐.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니. 매주 버스 정류장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야? 꽃이랑 편지까지 놓고. 저는 그냥 뭐. 저는 편지를 꺼내 지연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냐? 엄마를 기다린다고 적혀 있던데. 대체 무슨 소리냐? 지연은 편지를 보더니 눈을 감았어요. 내 엄마가 어디 계신데? 살아계신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럼 뭔데?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냥요. 그냥이라니.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답답하고 화가 났어요. 말 안 하면 준우한테 말하겠어. 오늘 당장. 그 말에 지연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제발, 오빠한테는 말씀하지 마세요. 왜? 오빠가 알면 걱정할까 봐요. 걱정할 일이면 더 말해야 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지연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계속 눈물만 흘렸어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지연아.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뭔가 나쁜 짓을 한다고 생각했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했지. 이상한 종교에 빠졌다고도 생각했고,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보니 그게 아닌 것 같더라. 내가 뭔가 아픔을 안고 있는 것 같아. 말하기 힘든 아픔을요.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해줄 수 있니? 엄마한테? 지연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시간을 주세요. 시간을?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언제? 다음 주요. 다음 주? 네. 다음 주 수요일에 어머님께 모든 걸 보여드릴게요. 보여준다고? 네. 그때 가서 직접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지연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진심인 것 같았어요. 거짓말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알겠어. 다음 주까지 기다리마. 감사합니다, 어머님. 하지만 그때까지 준호한테는 말 안 할 거야. 대신 내가 거짓말하면 그땐 가만 안 둬. 알겠어요. 지연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편지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서 있던 이곳에서요. 마지막으로 서 있던 곳? 무슨 의미일까요? 일주일. 일주일만 기다리면 모든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지연은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챕터 5. 진실이 드러나는 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일주일이었어요. 매일 지연의 얼굴을 보면서도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약속했으니까요. 지연도 저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말수도 줄었습니다. 준호는 눈치를 챘는지 물었어요. 엄마, 지연이랑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둘이 요즘 이상한데요. 신경 쓰지 마. 곧 해결될 거야.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수요일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 모든 진실을 알게 되는 날. 아침 식사 후 지연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응? 오늘 저랑 같이 가실 수 있으세요? 어디로? 그곳이요. 제가 매주 가던 곳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지연이 준비를 마치고 나왔을 때 손에는 여전히 들국화 한 송이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집을 나섰어요. 골목을 빠져나가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걸었죠. 날씨가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바람도 차가웠습니다. 큰 길로 나왔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걷기만 했죠. 저는 슬쩍 지연을 쳐다봤습니다. 지연의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거든요. 뭐가 그렇게 말하기 힘든 걸까? 버스 정류장이 가까워졌습니다. 지연의 걸음이 더 느려졌어요. 마치 시간을 끌고 싶은 것처럼요.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지연아. 지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대체 뭘 보여주려는 거니? 곧 보실 거예요. 그게 뭔데?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을 향해 걸었죠.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평범한 정류장이었어요. 낡은 표지판 하나와 벤치, 그 옆에 작은 화단이 있었습니다. 지연은 화단 앞에 섰습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지연은 들국화와 봉투를 화단 옆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죠. 뭔가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5분쯤 지났을까요? 지연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어요.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기가요? 응, 여기가 엄마가 마지막으로 서 있던 곳이에요. 저는 지연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 엄마가 여기 왜 서 있었는데? 지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3년 전이었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죠.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엄마가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지연아, 오늘 반찬 가져다 줄게.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랑 계란말이 만들었어. 저는 좋아했어요. 엄마가 오신다고 하니까요. 지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계셨대요. 저한테 오시려고요. 그런데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갑자기 차가 돌진했대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이었어요. 운전사도 어쩔 수 없었대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는, 지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지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지연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어깨를 토닥여줬죠. 한참 후에 지연은 겨우 진정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어요. 그날 이후로요. 저는 매주 수요일마다 여기에 와요. 엄마가 저를 만나러 오시던 그 시간에요. 엄마가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서 계셨으니까요. 저도 여기서 엄마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연의 말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매주 편지를 쓰고 꽃을 가져와요. 엄마가 좋아하시던 들국화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처음엔 매일 왔어요. 하지만 그러면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오기로 했죠. 엄마가 돌아가신 그 요일에요. 저는 정류장 표지판을 바라봤습니다. 저 낡은 표지판 아래에서 한 여인이 딸을 만나러 가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죠. 지연아, 네 어머님,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하기가 힘들었어요. 특히 오빠한테는요. 왜? 오빠가 알면 슬퍼할까 봐요. 저 때문에 엄마가 오시다가 돌아가셨으니까요. 지연아, 저는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아무도 예상 못했던 사고야. 하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매일 후회돼요. 그날 제가 엄마한테 오지 말라고 했더라면, 제가 직접 가겠다고 했더라면, 지연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연을 꼭 안아줬어요. 처음으로 며느리를 진심으로 안아준 순간이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지연은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매주 이곳에 와서 엄마를 그리워했을 거예요. 혼자서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지연을 의심했습니다.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했죠. 이상한 종교에 빠졌다고 여겼고요. 부끄러웠습니다. 제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였어요. 한참 후에 지연이 제 품에서 떨어졌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왜 사과를 해? 숨겨서요. 아니야. 내가 미안해.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널 의심했어. 뭔가 나쁜 짓을 한다고 생각했지.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 줄 수 있니?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저는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연아. 네. 앞으로는 혼자 오지 말고 나랑 같이 오자. 지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도요? 응. 우리 같이 오자. 내 엄마도 그걸 원하실 거야. 지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고마운 눈물이었죠.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는 지연을 다시 한번 안아줬습니다. 그날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에서요. 손을 꼭 잡은 채로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연이 놓은 들국화가 바람에 흔들렸죠.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지연 엄마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와 지연은 나란히 걸었어요. 손을 잡고서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내 엄마는 어떤 분이셨니? 지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따뜻한 분이었어요. 늘 웃으셨죠. 그랬구나. 좋은 어머니셨네. 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였어요. 그날 오후 저는 지연과 함께 차를 마셨어요. 지연아, 네, 어머님. 앞으로 엄마가 더 잘해줄게. 아니에요. 충분히 잘해주세요. 아니야. 석 달 동안 널 의심했잖니.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이 그러실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말을 안 했으니까요. 고마워, 이해해줘서.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준호를 불렀습니다. 지연이 씻으러 간 사이였어요. 준호야. 네, 엄마. 지연이 얘기를 들었다. 어떤 얘기요? 저는 준호에게 지연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3년 전 사고 이야기를, 매주 버스 정류장에 가는 이유를. 준호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말문이 막혔어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랬구나. 겨우 나온 말이었습니다. 너 지연이한테 잘해줘야 한다. 네, 엄마. 많이 힘들었을 거야, 그 애가. 준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도 몰랐어요. 지연이가 그런 아픔을 안고 있는 줄. 늦지 않았어. 이제부터라도 잘하면 돼. 네, 엄마.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쯤 돼 보이는 분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윤지연 씨를 찾아왔는데요. 지연이를요? 네. 계신가요? 지연을 불렀습니다. 지연이 나왔어요. 그 여자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지연 씨. 두 사람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도 함께 앉았어요. 여자가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3년 전 그 사고 현장에 있었던 응급구조사예요. 지연 씨 어머님을 이송했던 사람이죠.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갑자기 찾아오신 거예요? 여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실은요, 그날 일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의 마지막 말씀이 여기 적혀 있어요.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읽기 시작했죠. 저도 옆에서 함께 봤습니다. 구조 당시 의식 있음. 반복적으로 말씀하심. 딸한테 반찬 가져다 주려고 했는데 이제 못 가게 됐네. 혼자 있는데 굶을까봐 걱정이야. 지연의 표정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여자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네. 어머님은 마지막까지 지연 씨 걱정만 하셨어요. 병원으로 이송하는 내내 딸 이야기만 하셨어요. 내 딸 지연이가 혼자 있는데 반찬을 못 가져다 주면 어떡하지.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여자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지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여자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머님이 가지고 계셨던 편지예요. 사고 당시 손에 쥐고 계셨는데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었어요. 이제 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지연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가 봉투를 열어드렸어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글씨였어요. 지연은 편지를 읽기 시작했죠. 저도 옆에서 같이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지연에게. 엄마가 이 편지를 쓸 때 넌 아마 자취방에 있겠지. 오늘 반찬 가져다 줄게.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랑 계란말이 만들었어. 김치도 새로 담갔어.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착하고 예쁜 내 딸. 혼자 자취하느라 힘들지? 엄마가 자주 못 가서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늘 내 생각을 하고 있어.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렴. 힘든 일 있으면 엄마한테 전화해. 엄마가 항상 내 편이야. 엄마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사랑한다. 우리 지연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내 딸.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지연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한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였으니까요. 딸을 향한 사랑이 가득 담긴요. 응급구조사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아이가 둘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마음이 너무 잘 이해돼서 이 편지를 진작 전해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아니에요. 지연이 겨우 말했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자는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 씨, 행복하세요. 어머님이 그걸 바라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자를 배웅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지연 씨 잘 부탁드려요. 좋은 시어머니 같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지연 옆에 앉았습니다. 등을 토닥여줬어요. 지연아, 엄마가요. 마지막까지 저 걱정했대요. 응, 제가 혼자 있으니까요. 반찬을 못 가져다 주면 어떡하냐고. 지연은 더욱 심하게 울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지연을 안아줬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진정이 된 후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천천히요. 한 글자 한 글자요. 저도 함께 읽었죠.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졌거든요. 딸을 향한 깊고 순수한 사랑이요. 지연아, 네. 내 엄마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으며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응? 나중에 제가 아이를 낳으면요. 엄마처럼 사랑해주고 싶어요. 그럴 수 있을 거야. 저는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넌 충분히 좋은 엄마가 될 거야. 내 엄마의 딸인데. 지연은 작게 웃었습니다. 눈물 사이로 미소가 비쳤어요. 그날 저녁 준호가 돌아왔을 때 지연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뭔가 결심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지연이 말했어요. 오빠 어머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준호와 저는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엄마 이야기를 다 들으셨죠? 지연이 준호를 바라봤어요. 아니, 무슨? 준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지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준호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3년 전 사고를, 매주 버스 정류장에 가는 이유를. 준호는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지연을 꼭 안았어요. 미안해. 몰랐어.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오빠 걱정될까 봐요. 바보야. 나는 내 남편인데 그런 것 같이 나눠야지.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베란다에 나왔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연 엄마 들리세요? 저는 지연의 시어머니예요. 지연이가 오늘 엄마의 마지막 편지를 받았어요.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엄마의 사랑을 느꼈으니까요. 저도 지연이를 딸처럼 아끼겠습니다. 약속드려요.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별이 더 밝게 빛났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대답을 들은 것처럼요. 그날 밤부터 우리 집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더 따뜻해졌어요. 더 가까워졌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다음 주 수요일이 왔습니다. 약속대로 저와 지연은 함께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준호도 함께 했습니다. 엄마, 저도 같이 가도 돼요? 준호가 물었을 때 지연은 환하게 웃었어요. 당연하지. 같이 가자. 세 사람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날씨가 맑았어요. 하늘이 파랗고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지연은 익숙한 듯 화단 앞에 섰어요. 준호와 저도 옆에 섰습니다. 지연이 우리를 바라봤어요. 같이 해주실래요? 응. 세 사람은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각자 가져온 꽃을 화단 옆에 놓았어요. 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장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지연이를 사랑하고 잘 돌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어머님이랑 오빠가 함께 하니까요. 사랑해요, 엄마. 저도 말했습니다. 지연 엄마, 딸을 잘 키우셨어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이제 제가 딸처럼 아끼겠습니다. 편히 쉬세요. 세 사람은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기도를 마치고 일어났을 때 할아버지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지난번 그 할아버지였어요. 또 오셨군요. 네, 할아버지. 지연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오셨네요.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어머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할아버지는 화단을 가리켰습니다. 제가 여기 꽃을 좀 더 심었어요. 봄이 되면 더 예쁠 겁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걸었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매주 같이 가자. 우리 세 명이. 그래, 좋은 생각이야. 지연은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고마워요, 오빠. 어머님, 우리가 가족이잖니. 저는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매주 수요일마다 함께 버스 정류장에 갔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오는 날에도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지연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연은 확실히 밝아졌어요. 웃음소리가 많아졌고 이야기도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지연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일을 하고 싶어요. 일을? 네.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 뭔가 해보고 싶어요. 엄마라면 그러셨을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해봐. 정말요? 당연하지. 내가 하고 싶으면 해야지. 감사합니다, 어머님. 지연은 다음 주부터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력서를 쓰고 회사들을 알아봤죠. 2주 후 지연은 면접을 봤습니다. 작은 디자인 회사였어요. 사흘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합격이었어요. 어머님 붙었어요. 지연은 기뻐하며 저를 안았습니다. 축하한다. 정말 기뻐요. 그날 저녁은 축하 파티였어요.
준호가 케이크까지 사왔습니다. 우리 와이프 취업 축하해. 고마워, 오빠. 세 사람은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지연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했습니다. 첫 출근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쌌어요. 어머님, 이거 첫 출근인데 챙겨줘야지.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늘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럼 나도 해줘야지. 이제 내가 엄마니까. 지연은 저를 꼭 안았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정말 감사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회사 생활에 잘 적응했어요. 동료들과도 친해졌고 일도 잘한다고 칭찬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번 달 월급 받았어요. 그래, 잘했네. 제가 어머님께 뭐 사드리고 싶은데 뭐가 좋으세요? 아니야, 내가 쓰렴. 아니에요. 꼭 사드리고 싶어요. 지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지연을 대견하게 바라봤어요.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이 조심스럽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응?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뭔데? 무슨 일 있어? 지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아기가 생긴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네. 오늘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어머, 정말이니? 네. 저는 지연을 꼭 안아줬습니다. 축하한다. 정말 축하해. 감사합니다, 어머님. 우리 손주가 생기는구나. 지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어요. 엄마가 알면 좋아하셨을 텐데. 알고 계실 거야. 분명히 알고 계실 거야. 2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퇴근했을 때 지연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빠, 우리 아빠 될 거야. 준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지연을 번쩍 안아들었어요. 정말? 정말이야? 응, 정말이야. 와, 내가 아빠가 돼. 준호는 너무 기뻐서 거실을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어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어요. 지연 엄마 들리세요? 좋은 소식이에요. 지연이가 엄마가 돼요. 엄마의 손주가 태어나요. 기뻐해 주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축복받는 것 같았어요. 8.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연의 배가 점점 불러왔어요. 저는 지연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매일 아침 미역국을 끓였고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줬어요. 병원에도 함께 다녔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 수 있어요. 아니야. 엄마가 해줄게. 감사합니다. 지연은 늘 고마워했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매주 수요일마다 버스 정류장에 갔습니다. 지연의 배가 많이 불러 있었지만 꼭 가고 싶다고 했거든요. 엄마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 배를요. 그래, 가자. 3사람은 함께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화단 앞에 섰어요. 지연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보이세요? 제 아기예요. 엄마 증손주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그날은 더욱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지연 엄마의 기일이었거든요. 우리는 평소보다 일찍 나갔어요. 화단 앞에는 이미 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놓고 가신 것 같았어요. 3사람은 무릎을 꿇고 각자 가져온 꽃을 놓았습니다. 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장모님, 덕분에 지연이를 만났습니다. 곧 아빠가 됩니다. 잘 키우겠습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이 3년째 되는 날이에요. 보고 싶어요.
하지만 이제는 덜 슬퍼요. 어머님이랑 오빠가 함께하고 곧 아기도 태어나요. 엄마가 주신 사랑을 제 아기한테도 줄게요. 엄마처럼 따뜻한 엄마가 될게요. 사랑해요, 엄마. 저도 말했습니다. 지연 엄마, 딸을 잘 보살피겠습니다. 손주도 잘 키우겠습니다. 항상 함께 계신다는 거 알고 있어요. 편히 쉬세요. 기도를 마쳤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지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어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보는 것 같아요. 저희를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응, 나도 그래. 세 사람은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들국화가 바람에 흔들렸죠. 마치 손을 흔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2달 후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저는 병원 복도에서 준호와 함께 기다렸습니다. 엄마,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야. 지연이는 강한 애니까.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딸입니다. 준호가 소리쳤어요. 딸이래요, 엄마. 딸. 축하한다. 우리 준호. 저는 준호를 안아줬습니다. 조금 후 우리는 지연을 만날 수 있었어요. 지연은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품에는 아기가 안겨 있었어요. 어머님, 수고했어, 지연아. 저는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어. 어머님, 아기 예쁘죠? 응, 정말 예뻐. 준호가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습니다. 우리 딸, 정말 예쁘다. 이름은 뭐로 할 거니? 제가 물었습니다. 지연이 저를 바라봤어요. 미숙이로 할 거예요. 엄마 이름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좋은 이름이야. 정말 좋은 이름이야. 윤미숙, 우리 딸 이름이에요.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아기를 데리고 버스 정류장에 갔습니다. 화단 앞에 섰어요. 지연이 아기를 안고 말했습니다. 엄마 미숙이에요. 엄마 손녀예요. 엄마 이름을 물려받았어요. 예쁘죠? 많이 닮았어요. 저랑요. 엄마랑도 닮았을 거예요. 아기는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도 말했습니다. 지연 엄마, 손녀가 이렇게 예뻐요.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앞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준호도 말했습니다. 장모님, 제 딸입니다. 엄마 이름을 물려받았어요. 잘 키우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아기가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봐요, 어머님. 웃어요. 그러네. 할머니 말을 듣나 봐.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며느리를 의심했습니다. 3달 동안이나요. 바람 피운다고 이상한 종교에 빠졌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지연은 그저 돌아가신 엄마를 그리워하는 착한 딸이었을 뿐입니다. 매주 버스 정류장에 가서 엄마를 기다리는 효녀였어요. 저는 지연을 오해했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사람은 누구나 보이지 않는 아픔을 안고 살아간다는 걸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의심하고 계신가요? 며느리를요, 딸을요, 아들을요, 아내를요, 남편을요. 의심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대화하세요.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가족입니다. 오늘도 저희는 버스 정류장에 갑니다. 매주 수요일마다요. 들국화를 들고 아기 미숙이를 안고 함께요.
버스 정류장의 그림자는 이제 빛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빛, 가족의 빛, 희망의 빛, 그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요. 영원히요. 우리는 노을을 바라봅니다. 지연이 말합니다. 어머님 행복해요. 준호가 말합니다. 저도요, 정말 행복해요. 저도 말합니다. 나도 행복해. 우리 모두 행복해. 아기 미숙이가 웃습니다. 바람이 불고 들국화가 흔들립니다. 마치 함께 웃는 것처럼요. 안녕이 아니라 늘 함께 있다는 인사처럼요. 우리는 매주 이곳에 올 테니까요. 영원히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이해하고 사랑하세요. 대화하고 마음을 열고 함께 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가족이고 진정한 사랑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손길 하나가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가족들에게 말해보세요. 사랑해. 고마워. 항상 내 편이야.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처럼 뒤늦게 깨닫지 마세요. 지금 당장 사랑을 표현하세요. 저는 오늘도 지연과 함께 버스 정류장에 갑니다. 손주 미숙이를 안고 준호와 함께요. 노을이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미소 짓습니다.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